네, 안녕하세요. 소설 쓰는 염기원입니다. 인생 마치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로 인사를 드립니다. 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좌충우돌을 살았어요. 소설가가 된 이후로는 조금 조신하고 따분하게 살고 있습니다. 평일에는 매일 피아노를 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하고 또 밤 늦게 달리는 게 제 루틴입니다.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면서 보냅니다. 이 글을 쓰면서부터는 강의도 거의 하지 않고 소설 집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글 쓰는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번째 책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가지고 부담도 조금 되는데요.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저는 첫 시도가 실패했을 때 좌절을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두 번째가 더 잘 되는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. 대학에 들어갈 때도 원래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꾸면서 재수를 했고, 신입생 때 창업을 했을 때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, 세 번째가 더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첫 장편으로 문학상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놀랐을 정도였어요. 이제 두 번째 소설로 독자 여러분께 만나게 된 게 설렙니다. 앞으로 세 번째, 네 번째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사람은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. 이 주인공처럼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그 인생을 비트코인처럼 살기도 합니다. 비단 주인공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죠.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집니다. 아주 일부의 성공 사례일 뿐인데도 그래요. 제가 대학에서 성공 창업 전략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요. 인생은 그런 것과 좀 다르죠. 타인의 성공 요인을 찾고 분석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.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노력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삶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사람도 있죠. 하지만 그 성공 요인은 계획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행운들이 연달아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주인공처럼 위태로운 질주를 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나 자신을 작품으로 만드는 소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.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. 주인공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. 이 질문 때문에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종반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나는 그녀가 비겁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. 하지만 이제 안다.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둡고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걷다가 앞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본 사람은, 그리고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그 불빛이 출구를 알리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절망을 가득 싣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급행 열차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살기 위해 뒤돌아 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만다는 것을. 그녀는 무릎을 꿇었을 뿐이다. 네, 이게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저 역시 두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죠. 근데 주인공이 타자를 이해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. 글 속에서. 많은 이들이 루저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.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루저를 더욱 거칠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합니다. 하지만 나도 루저가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, 그게 두렵다면 그 루저들을 안아줘야죠.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죠.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았던, 또 그 이유가 꽤 명확했던 주인공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순간, 즉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소개했습니다. 작가의 말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었는데요. 제 글을 오독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건 또 제 의도일 수 있습니다.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여러 겹의 레이어로 쌓는 방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인데요. 즐기면서 읽으셨다면 다음번에는 분석하면서 읽으셨다면 다음에는 순수한 재미를 느끼면서 한 번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주인공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실 수 없을 거예요. 일기장의 내용과 전 남편의 증언이 엇갈리기도 합니다. 많은 의문들이 생길 텐데 그에 대한 해답들을 곳곳에 숨겨놓은 어떤 보물찾기 같은 소설 읽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